안녕하세요. 책덕후 슈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2달 동안 책은 많이 읽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좀 오래 쉬게 되었네요.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앞으로 다양한 책 추천 많이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주제 독서 모임인 노랑북클럽 요번 4월달 선정 도서를 읽은 메멘토 모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주제다 보니까 활기찬 노, 노화, 죽음, 노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고대 로마인들의 비문에 적힌 글을 이용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노화나 죽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피터 존스라는 교수님이 쓴 건데 처음엔 별 기대 안 하고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서는 늙음을 현대인들은 너무 거부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고대 로마인들은 더 짧게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등등의 내용들이 아주 흥미롭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날개 보시면 피터 존스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고 같은 대학과 뉴캐슬 대학에서 고전을 가르치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직 살아계신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라틴어 수업, 히라버 수업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고대 언어에 좀 능통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이제 비문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아주 그냥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리딩 카드를 먼저 보자면, 리딩 카드는 제가 원래 사색으로 쓰는데 이번에는 볼펜이 지금 다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나가서 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검정색을 쓰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이제 구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노랑북클럽 13차 선정 도서예요. 그래서 4월 2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즘 코로나 덕분에 아주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뽑은 3개 키워드는 필연, 죽음 필연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반대의 삶, 그리고 자연이었어요. 그 내용을 뽑게 된 이유는 책 속에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요걸 읽고 나서 실천하고자 했던 것은 오랜만에 오디오 녹음 해서 지금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 올려져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욕심내서 그동안 뜸했던 이제 북튜브도 다시 갱생의 길로 들어가도록 한번 녹화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책 읽으면서 막 쓰다 보니까 글씨는 엉망이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꼭 이렇게 제목 밑에 앞장에다 적어 놓거든요. 다양한 고대 언어가 적힌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왜 묘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고대인의 생각을 이제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좀 놀라웠던 게 로마 시대에 상조회가 있었고 또 일부 시신을 화장한 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현대인과 로마인에 비교해서 또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메멘토 모리는 바로 이 머리말에서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메멘토 모리란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고대어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데 정말 무궁무진한 자료가 많아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푹 빠져서 읽었던 책이에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나왔다고 해서 고대 시대에 퍼센트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수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자료가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비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 로마인은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수명을 이제 이렇게 통계로 해서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영국 인구들 비교하고,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죠.
그 다음에 로마의 비문은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가 몇 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을 집어내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 뭐 아주 익숙한 우리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집정관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하나씩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다양한 나이 구분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히포크라테스에 따른 인생 7시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7단위로 이제 끊어놓은 거예요. 1세에서 7세를 어린아이로 부른다 해서 우리가 쭉 아는 그런 게 인생의 흐름대로 가는데 문제는 7세 단위로 끊다 보니 노인이 42세에서 49세인 거예요. 그럼 저는 노인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이 가지는 또 7년 주기설이 나온 이유도 뭐 무슨 뭐에 근거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또 사례를 들면서 흥미롭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노인이라 부른다고 하면 저는 조금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살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있는 배역을 연계하다인데 제가 요번에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죠. 트렌드 코리아 2020 읽고 거기에서 이제 또 페르소나에 관련된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나서 이 부분에 좀 별표를 쳐놨어요. 한번 이품을 팔아보자면 인생을 무대로 보는 생각은 고대에 흔했다. 고대인은 사람이 일생 동안 수많은 가면을 쓰고 벗을 수 있다고 여겼다. 사람을 뜻하는 영어의 person이 무대 가면, 극중 인물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페르소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세네카 역시 이 관점에 동의했다. 세네카는 우리 대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차례 가면을 바꾸어 오로지 현자들만이 자기 자신의 배역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게 설계되었거나 스스로 적응한 배역만을 연기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다양한 무대 가면 즉 페르소나를 많이 좀 드러내면서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이 죽음이라는 이 연극의 일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뭐랄까 조금 이 부분에서 맞게 책장을 넘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배역을 연계하다는 주제로 페르소나, person 이런 단어까지 해서 정말 어느 하나 우연이 아닌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좀 의미 깊은 부분이어서 이품 좀 팔아보았고요. 또 이제 6장에 죽음을 무대에 올리다 부분도 좀 인상적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대인들은 너무 이 현재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대비나 그런 마음의 준비 또는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130쪽 한번 또 이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로만이라면 성별을 분문하고 어떻게 사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했다. 죽음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담긴 미니어처이며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그가 맡은 역할의 인상적인 클라이막스였다. 죽음으로 가는 그 단계가 인생에서 클라이막스였다는 표현 자체가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면 180쪽에 이렇게 또 한번 저자가 현대인들에게 또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는 180페이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방법에 관한 책이 넘쳐난다. 젊음에 열광하는 기술 중심의 21세기 세계가 늙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라. 키케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늙음을 꼭 거부해야겠다면 그리하라. 하지만 노년이 당신에게 주는 많은 이점이 있다. 사그라지는 빛을 바라보며 분개하는 것은 더없이 낭만적일지 모르나 사실 중력에 분개하는 것만큼이나 무용한 짓이다. 이 시점에서 진부한 격언을 다시 떠올려 보자.
당신의 삶에 하루하루를 더하지 말고 당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더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비문들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 지금 별표 친 이 부분을 이 책의 최고의 문장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품뿐만이 아니라 손품도 좀 팔아보았어요. 오랜만에 좋은 캘리펜을 이용해서 한번 또 필사를 해보았는데요. 죽음 끝일까 전환일까 중에서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손품을 미리 해둔 거니까 한번 이품 팔아보도록 하지요. 세네카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듯이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불가피한 운명과 싸우려 드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러한 시도는 죽음의 시간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를 삶과 묶어주는 끈은 단 하나뿐이니 바로 삶에 대한 사랑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역시 현재도 열심히 살면서 죽음에 대한 대비, 마음의 준비, 그리고 또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다양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많은 교훈을 얻는 책들을 읽는 경우는 아무래도 노랑북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살아간 선인들이나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리 트렌드적인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감동도 있고 토론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멘토 모리, 지금 현재 내 삶이 좀 퍽퍽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힘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삶의 교훈은 고전에서 찾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땐 다양한 에세이도 좋지만 고전을 읽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실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책덕후 슈미 TV 갱생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책은 열심히 읽어왔으니까 다양한 책도 많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책덕후 슈미 TV였습니다.